청각장애 부모님을 모시는 청년 조근필. 청각장애 부모님을 둔 그는 어려서부터 든든한 아들이자 부모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저희 집이 시골이고 한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수화 같은 거를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치코치, 그다음에 저희들만의 수화를 만드는 거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때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큰 병원을 찾으려고 해도 나가시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옆에서 챙겨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그는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어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부모님 모시면서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부모님 곁을 지키는 아들 조근필 씨를 소개합니다. 사람이 얼굴을 보면요, 장남인지 차남인지 막내인지 보이는데 조근필 씨는 얼굴에 나는 막내 아들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본인도 그거 인정하시죠? 네. 뭐 가끔 이렇게 귀엽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 모시고 오셨죠? 네네, 모셔봤습니다.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부모님? 저쪽에. 네, 저기 계신데, 네. 네. 부모님 어떻게 오늘 오시니까 좋아하세요? 방송국도 한번 이렇게 와보시고 그러시니까. 네, 처음으로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방송국에 처음 와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네네. 그동안 못 봤던 손주들이나 누나들이나 같이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야,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듣지 못하시는데 수화도 못하신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시나요, 혹시? 저희들만의 네. 언어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눈치코치, 그리고 손짓 발짓, 예.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예. 네,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는 다 뭐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네요, 지금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실 그 강연 주제가 제가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네네. 어떤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네.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이라고 소개만 시켜줬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네. 이제 부모님을 모실 나이가 됐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 시작하기 전에요. 부모님께 오늘 강연 주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의사소통 방법을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부모님 쪽에 앉아 계신데 제가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네. 금방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부모님 지켜보시는 앞에서 네네. 오늘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은필입니다. 네. 제가 올해 29살입니다. 아직 어린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청각장애를 가지신 저희 부모님에게 그동안 못해드렸던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비록 저희 부모님은 듣지 못하시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순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구가 8가구밖에 없고요. 하루에 버스가 단 3대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마을에서 저희 아버지가 8명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사고로 듣지를 못하시게 되셨는데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배울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셔서 글씨 쓰는 것도
못 배우시고 수화도 당연히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른 청각장애인 가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저희들만의 가지는 그런 수화 같은 건데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 좀 맞춰보시겠어요? 네. 자, 이거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물고기. 그리고 네모를 그린 후에 먹는다는 표시를 하면 라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가끔은 표현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귤 같은 거를 설명을 했을 때 귤은 까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까야 되고 쉬어야 되는 과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일들을 설명을 할 때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단어 하나를 만들 때 부모님께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대학을 설명해 드리려면 일단 대학교의 사진과 풍경 그리고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는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이게 대학교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글씨를 쓰고 책가방을 메고 대학교에 간다 라고 하면 대학이구나 라고 알아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애정 표현이 많으신 편은 아니십니다. 그저 저 밥 먹을 때 반찬을 얹어준다거나 그리고 제가 왔을 때 반갑게 맞아준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제가 부모님이 저를 반기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요. 가장 제가 부모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는요, 부모님 손을 잡고 시장에 갈 때입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시장에 가면 어머니는 시장은 보지 않으세요. 장은 보지 않고 저를 과일 가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등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이다 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아마도 번듯하게 아들을 키워놓은 것에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자식 경우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유난히 밝은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밝은 아이처럼 보이시죠? 네. 네. 저는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서 쟤는 좀 그래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성적도 중상위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교 학생회장까지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로 취업을 오게 됩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이 월급도 많고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시골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웃집 할머니와의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시고 글씨도 못 쓰시니까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물어주게 됐는데요. 금전적인 손실보다도 제가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이 돼서 설명해주고 아버지에게 힘이 됐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더욱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못 하신다는 이유로 많은 분황한 대우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오셔서는 피곤한 내색 없이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고 저희가 농사일을 거들어드려도 괜찮다, 힘드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며 항상 자신을 희생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어렸을 적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 곁에는 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과는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싶을 때 부모님이 저를 필요로 할 때
부모님에게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엔 시간과 행동의 제약이 없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창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창업 교육을 받던 중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인데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대학을 나와서 기술도 없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청소 용역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청소 일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청소 업체들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막 따라다니면서 준공 청소, 입주 청소, 계단 청소, 건물 관리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날 때도 많았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제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꿋꿋이 참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여간 청소 일을 배우고 드디어 2012년 6월 달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도 나온 젊은 애가 왜 청소 일을 하느냐 라며 부모님과 누님들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공부를 더 해보라 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일이 너무 좋습니다.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부모님 보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이 성실히 열심히만 하면 항상 보답은 따라오는 일이라 항상 제 일에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저축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드리는 기쁨이 저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돈을 처음으로 벌면서 부모님께 해드린 게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거였거든요. 어느 순간 아버지 일을 보니까 너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들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모아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치아로 살아오셨고 음식을 드셨고 아픈데도 참아왔는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1년 동안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임플란트 8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조금 더 욕심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부모님과 어디 여행을 갔네, 외식으로 무엇을 먹었네 라고 자랑을 하면 항상 부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와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런 소중한 추억을 좀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같이 첫 여행지로 거제도를 다녀왔는데요. 거제도에서 바다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조개 캐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개 캐는 체험이 가장 즐거우셨나 봐요. 조개를 남들은 조금만 재미로 좀 캐고 이렇게 가는데 무려 1시간 반을 조개를 캐셨습니다. 1시간 반을 캐셨는데 정말 남들의 몇 배나 되는 양을 캐셔가지고 그거를 집까지 가져오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부모님께 비행기를 태워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는 못 나가지만 가까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이것저것 보시고 이제 시골집으로 오셔서는 오는 친척마다, 오는 이웃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쫙 펼쳐놓고 자랑을 하시곤 하십니다. 저는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 조금씩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소중하고 기쁩니다. 사실 철없던 어린 시절 평범하지 않은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부모님의 창구가 되고 방패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앞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고 제가 앞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